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역사를 왜곡하고도 탄압받는 투사 행세를 하는 이진숙 의원의 모순과 향후 파장을 지금 바로 짚어봅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요거 소식으로 좀 넘어가서 어제 통과가 됐는데요. 어제 총 투표수가 159표였었는데 가가 157표, 부가 1표, 무효 1표 이렇게 돼서 가결이 됐습니다. 요거는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은 총 투표수 159표 중 가 157표, 부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로서 대한민국이 5.18을 성역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선포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밑보이면 또 다수당의 밑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헛소리하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여자 전두환. 예. 국회의원 상대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한 명은 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영동 의원은 보고만 온다 그랬고 나머지 조경태, 우재중, 김혜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한지아 의원은 무효표 던졌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최소 이제 국힘에서 2명은 찬성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뭐 조광환 의원은 제재를 가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코미디죠. 왜냐하면 이제 이진숙 의원이 오히려 지금 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토론회도 못 여냐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탄압받고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주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토론회는 그 학술 토론회가 아니었고요. 정확히는 이 역사 왜곡 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사실상 그런 공간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예. 이제 5.18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과 폄훼를 하는 세력에게 공간을 내어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그분들의 이력을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토론회에서 무슨 뭐 전두환 씨에 대한 약간 복권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그 이제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 5.18에 대해서 5.18 사태로 명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토론회를 한 거거든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고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들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더 바른 역사인식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보면 마치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라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황당한 것은 이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징계 진짜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징계를 할지 말지 검토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안 나와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원 당규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수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에 반하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도 안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이진숙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죠. 예. 이진숙 의원이 이제 뭐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이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5.18을 성역화하겠다는 뭐 국힘 의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본인을 약간 차기 대권 주자로 반열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 속셈이 보이는 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논란이 될 거를 뻔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나서 지금 기자회견도 열고 이 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성역화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하고 뭐 SNS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당했던 거 그거 얘기하면서 또 본인이랑 약간 동일선상에 놓더라고요. 근데 약간 뭔가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본인이 약간 뭔가 이슈몰이해서 사람들에게 대권 주자로 좀 각인시키려는 뭐 이런 계획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국회에서 동료 의원을 제명 촉구 결의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경고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경고에 야당
그러니까 자당 의원들도 참여를 양심의 가책상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진숙 의원의 말로 저는 굉장히 비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들거든요. 네. 정치적 말로가 굉장히 비참할 수 있다 생각 드는데 진짜 이 5.18 영령들이 진짜 그 분노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진짜 예? 이 세상에 와서 응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진짜 수천 수만의 그 유가족이나 그 관련자들의 그 핏발이 예? 눈에 핏발이 설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한 줌에 강성 지지층의 인기를 얻어서 당내에 뭐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법적으로 이미 결론이 다 나 있고 모두가 다 이제는 이거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자기 한 줌의 세력을 확보하려는 거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예. 그 어떻게 용납을 받으시려고 이러시는지 예? 저는 정말 이걸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됐는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말도 안 나오고 예. 화도 나고 화가 치밀죠. 예. 예. 이 민주당 주도로 제명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을 다수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김희석 당대표는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병더 원내대표는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여자 전두환을 계속 국회에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속도감 있게 국민들이 이 짜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정말 모렴치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특히나 윤리특위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짓을 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잘못할 때마다 뭐 국회 윤리특위는 뭐 개점 휴업 상태다부터 시작해서 뭐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현실적인 조건상 실질적인 제명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경고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도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분명히 어떤 정치적 경고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여러 사유로 그 징계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예. 징계를 받았고 뭐 사실상 다음 총선에 못 나가게 하게끔 어떤 뭐 굉장히 고강도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인사들이 국민의힘 안에 버젓이 있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잘하는 정당임에도 왜 이 5.18에 대한 역사적 망언을 한 국회의원에게는 징계는 또 비껴가는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진숙 의원이 뭐 당권파와 가까워서 그런 거냐. 혹은 뭐 장동혁 대표가 뭐 결국에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싸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행태를 허용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도 이진숙 의원과 생각이 똑같은 거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요거 김희석 당대표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과반 의결로 의원직 1년 뭐 이제 중지시키는 거, 자격 정지시키는 거, 요거 법안 통과시키자 했는데 그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이 얘기도 있어서. 아마 그런 논란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법이 이제 뭐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아직 통과 전의 단계라고 네. 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한 뭐 시기적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당장 뭐 이게 잘 된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국회법이라도 개정을 해서 뭔가 이제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든지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민주당이 뭐 주도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이진숙 의원이 SNS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때 제명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너희들 아냐 뭐 이런 글을 쓴 누군가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본인이 마치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네. 뭔가 핍박받고 있다라는 이미지 계속해서 이거 내놓고 있는데 그 김영삼 재단에 모르고 활용했다는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파람치한 역사 도용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이런 행동하는 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공에 장동혁뿐만이 아니라 이진숙 의원도 자주 간대요. 근데 여기 극우 세력들은 이진숙에게 뭐 차기 대통령 뭐 이렇게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너무 취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했지만 한 줌의 강성 극우 강성 지지층의 세력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뭐 그거로서 굉장히 뭐랄까요? 성공적인 데뷔를 한 사람이 많잖아요. 장동혁, 김민수 뭐 등등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진숙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그 세력조차도 이제는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 세력 가지고 그 장동혁이나 김민수처럼 이렇게 당권을 잡거나 이 정도까지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이 뭐 보수 노선이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르게 심판을 받았고 중진이나 내부의 흐름도 전혀 다르게 장동혁 비토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력의 비토로 이렇게 흐름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정말 자신만의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YS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지금 많은 시간 속에서 YS의 그 뭐 시대가 좀 다르죠. 그 민주 투사로서의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당으로 간 이후의 시대 뭐 이런 게 좀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김영삼 그 전 대통령이 한 거는요. 그 굉장히 군부 독재의 공포적 그 포갑에 맞서는 희생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그렇죠. 희생적인 게 아니라 한 줌의 자기 권력을 쥐겠다고 이렇게 역사적 사법적으로 국민적인 동의가 결론이 난 거를 들쑤셔가지고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반대적인 수혜를 보겠다는 정말 나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동일선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자 히틀러는 모욕이지만 여자 전두환은 괜찮다는 걸까요? 김민석 당대표를 고소까지 하면서 전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이진숙 사태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진숙 얘기 좀 해보죠. 장동혁은 별로 의미 없으니까. 5.18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니죠. 아예 이건 뭐 국회의원을 떠나서.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채택을 했는데 그거에 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만은 재밌는 게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이진숙 같은 애는 정말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진숙이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고소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웃겨요. 나를 여자 히틀러라고 그랬다. 이건 모욕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여자 전두환은 없어. 여자 전두환은 받겠다는 거지. 여자 히틀러는 모욕이고. 그래서 아까 민주당에서 의결을 하나 했대요. 앞으로는 이진숙은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하겠다. 좋아하는 걸로 본인이 아이고야. 영예로운이 호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욕죄에서 여자 히틀러만 넣었다는 걸 보고 아, 이 사람한테 여자 전두환은 모욕죄의 그 대상도 안 되는구나. 이게 자기가 가치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이 세 글자가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처참한 역사인식, 그러니까 재조명을 하겠다는 명분하에 사실상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폄훼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역사적인 근간을 흔드는 이 행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두고 보겠다는 겁니까? 본인들 당원 당규에 5.18 정신을 왜 이어받겠다고
넣은 거예요. 표를 달라고 할 때는 그게 먹힐 것 같으니까 딱 눈속임하고 유권자들한테 뒤돌아서는 이거 다시 재조명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제동도 못 거는 이게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을 호도하고 눈가림하고 눈속임하고 진짜 너무 처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 전두환은 불러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의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좀 너무 참담하고 처참하죠. 결국에는 5.18이라고 하는 그 희생자분들과 지금도 그 유가족분들이 계시는데 여전히 상처를 후비고 거기에 지금 소금을 뿌리는 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삼는 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사람 취급받기 힘든 그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뭐 제명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더 뼈아파야 되는 게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도 했는데 다 쇼였구나.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뼈아픈 것은 과거에 1995년도에 5.18과 관련된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YS 대통령이 이거를 재정 공표를 했거든요. 그럼 보수 정권에서 배출한 YS 대통령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했고 이미 역사적 합의가 끝났는데 그걸 자꾸 토론회에 올린다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후비는 방식으로 본인의 이익을 삼겠다? 이 보수로서 보수자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제 보수가 아니고 수구 구태 세력이라는 이제 우리가 확정적인 선언을 통해 가지고 전 제도권에서 몰아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보는 거 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쇄빙선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더 높이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을 뺏어오는 방식으로라도 조금 더 확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전 제도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일을 아마 민주당이 좀 하나의 사명의 축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명해야죠. 여러분 아직 식사 전이시죠? 시간이. 이진숙 얼굴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5.18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를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토론을 주최를 하셨고 먼저 질문 전제가 틀렸습니다. 5.18에 대한 모욕을 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아니 그렇다면 좋아요.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나왔다고 전제를 했는데 그건 기자 본인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참, 지금 이진숙 국회 이제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채택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실효성은 없죠. 윤리특위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좀 막혀 있고 이 요건이라는 게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전체 제적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3분의 2라는 게 이제 개헌저지선이기도 한데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말로는 5.18 정신하겠다고 하지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갔을 때도 자리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방기하고 방임하고 용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독려한다고까지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될 거고 다만 지금도 이 인터뷰 내용 보세요. 기자가 정확하게 이런 폄훼 발언이 나온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묻는데 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앵무새처럼 되뇌인 거예요. 내가 한 말 아닌데 얘네들이 한 건데 쟤네들이 한 건데 나는 주최했을 뿐인데 무책임합니다. 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인 거 모르고 불렀나요? 아니요. 그 면면을 보면 그 행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자격이 과연 있는 분인가? 이분이 한때는 그래도 종군 기자로서 어떤 여성들의 표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초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나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저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정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의원의 저런 발언은 참 의원이란 말 붙이기도 우리가 민망한 수준인데 저는 뭐 제명안에 대해서는 물론 헌법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적 3분의 2가 쉽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법원까지 다툴 수도 없는 그 전국적 효력을 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에서 제명을 시도를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에 저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명이 필요 없다? 감싸는 사람들 전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이진숙만큼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난번에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 활동 정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명이라는 거는 헌법에 그 정적수가 나와 있어서 예. 아까 개헌저지선과 같아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회법을 좀 바꿔서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좀 손을 보면 이제 김민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을 뺏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활동을 좀 제약할 수 있는 제재는 필요한 거 아니냐. 전 그 의견도 동의하는데 전 그래도 이거는 제명으로 역사에 좀 기록을 좀 남길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제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회의원 어쩔 때 그럼 제명하는 건지 좀 기준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진숙이 제명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